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교학사 2학년 1학기 제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슬픈 연극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슬픈 연극은요, 글의 종류가 수필입니다. 자, 수필의 특징 뭐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정리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날 텐데요. 자, 수필의 특징은 신변잡기적이다라는 것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한 글이다. 수필의 특징인데요. 그거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재 7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옆에 메모를 해 두셨다가 수업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선생님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가문단 시작합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무심코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많고 많은데 유난히 눈에 띄는 차가 있었다. 대형차 중에서도 유별나게 생긴 그 차는 닭장차였다. 자, 이제 뭐를 본 거예요? 글쓴이가 닭장차를 본 거죠. 자, 수필에서 특징이 뭐냐면 글쓴이와 글 속에 등장하는 나는 동일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나문단. 가느다란 쇠창살을 친 닭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 있는데 얼핏 보아도 그것은 20층이 넘었다. 그런데 그 닭들이 자유롭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닭장의 높이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죠. 차곡차곡 올린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죠? 한 번에 많은 닭들을 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닭장 안에서 닭들은 움직일 수 없을 지경으로 가득가득 갇혀 있었다. 수송 효과를 극대화한 닭장이었다. 그 가혹한 수용소에서, 가혹한 수용소, 뭐를 말하는 거죠? 닭장차 말하는 거죠. 가혹한 수용소에서 몇백 마리인지 모를 닭들은 연상 울어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에는 닭다운 생기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털이 청한 닭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배 부분의 털이 빠져 맨살이 드러난 닭들이 아주 많았고 어떤 것들은 목덜미에 털이 빠졌는가 하면 두 날개가 쳐져 내린 놈들도 많았다. 그리고 흰색 털은 윤기라고는 없이 하나같이 지저분하고 때에 절어 있었다. 내 어린 시절에 넓은 닭장이나 텃밭에서 보았던 닭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닭장차에 실린 닭들은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햇살 눈부신 화창한 봄날이라서 그 닭들의 꼴은 더 초라해 보이는지도 모른다. 울긋불긋한 나들이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과는 퍽 대조적이었다. 뭐가요? 나들이 옷을 입은 사람들과 그 닭들의 꼴이 대조를 이룬다. 차이점이라는 거죠. 대조는 차이점. 닭들은 그 비좁은 닭장 속의 답답함을 면해보려는 듯 서로 쇠창살 밖으로 고개를 내밀려고 다투고 있었다. 소주제, 닭장차 안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닭장차 안 닭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게 돼서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닭장차 안의 닭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를 했다.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럼 그려질 겁니다. 고개를 들거나 움직일 수 없고 울음에 생기가 없고 털이 빠지고 윤기가 없다. 소재에 대한 그 닭이죠. 중심 소재가 닭. 글쓴이의 관점은 부정적이며 비판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79쪽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운전자가 차에 올랐고 닭장차는 더 왁자해진 닭들의 울음을 남기고 떠나갔다. 어느 사람 많은 도시로 실려가고 있는 닭들을 나는 망연히 바라보았다. 내 뇌리에는 어린 날의 기억 한 장면이 선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시작꽃, 자, 지금부터 뭡니까? 과거예요. 지금부터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시작꽃처럼 하얗지만 크기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앙증맞은 꽃들이 화창하고 포근한 봄볕 속에 무리지어 피어 있었다.
울타리를 이루며 꽃물결을 짓고 있는 그것은 탱자꽃이었다. 그 탱자나무 울타리를 따라 안방지게 생긴 암탉이 듬직한 엉덩이를 흔들며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다가 한바탕씩 땅을 헤집어 파고는 했다. 그 뒤를 67마리의 병아리들이 종종거리며 따라가기도 하고 삐약거리며 쪼르르 달려가기도 했다. 병아리들이 서로 시합하듯 쉴 새 없이 삐약삐약하는 그 소리는 어찌나 맑고 고운지 종달새 소리가 무색할 만큼 싱그러운 봄노래였다. 자, 싱그러운 봄노래. 뭐가 싱그러운 봄노래라는 거죠? 쉴 새 없이 삐약삐약하는 그 소리가 바로 싱그러운 봄노래다. 은유법이죠. 자, 병아리의 삐약삐약하는 소리 싱그러운 봄노래에 비유했습니다. 은근하게 비유했죠? A는 B다. 은유법이에요. 자, 사문당하죠. 병아리들이 서로 다투어 쪼르르 달려가는 것은 암탉이 한바탕씩 땅을 헤집어 판 다음이었다. 서로 앞서려고 삐약거리며 몰려간 병아리들은 새로 파헤쳐진 땅에 주둥이를 대고 먹이를 쪼아대기에 정신없이 바빴다. 그러다가 어떤 놈들은 지렁이 한 마리를 서로 양쪽에서 물고 싸움판을 벌이기도 했다. 서로 먹이를 뺏으려는 그 싸움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맹렬하고도 치열했다. 아주 생기 넘치는 모습이죠. 어떤 놈은 큰 지렁이를 삼키느라고 목을 뺀 채 뺑뺑이를 돌며 애를 썼고, 어떤 놈은 지렁이를 물고 다른 놈들이 덤비는 것을 피해 제 어미의 반대쪽으로 주행랑을 치고 있었고, 어떤 놈은 어미 닭이 새로 파헤쳐진 곳으로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넘어져 뒹굴어지거나 콧방아를 찢기도 했고, 뒤따라오던 놈이 거기에 부딪혀 넘어지며 두어 바퀴 또르르 구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닭장차 안에 갇힌 닭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의 닭들, 생기 넘치는 닭들, 노하기른 닭들의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묘사라 그랬어요. 그림을 그리듯이. 그럴 테면 더욱 삐약거리는 소리는 더 유난스러워졌다. 그러나 그 병아리들은 금방 몸을 일으키고 다시 길을 쓰고 달려가고는 했다. 포근한 햇볕이 돋아온 봄날이면 텃밭에서 의뢰볼 수 있었던 생기 넘치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그런 봄철의 아름다움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그런 아름다움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이런 모습이 사라져서 어떻다? 안타깝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납니다. 자, 중간일의 소주제는 놓아 먹인 닭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 놓아 먹인 닭들의 모습은 쉴 새 없이 소리를 내고 맹렬하고 치열하게 먹이 다툼을 하고 지렁이 등의 자연의 먹이를 먹는다.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예수님의 심리는 생기 넘치는 닭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안타깝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80쪽입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는 공산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급속한 사회 형태의 변화는 닭들마저 가축으로 건강하게 크는 것을 막고 닭공장인 대형 양계장에 갇히도록 바꾸어 놓았다. 양계장의 닭들이라고 해서 수송용 닭장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빨리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양계장의 닭들은 잔인할 정도로 낮고 비좁다. 그건 생명 있는 것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감옥이다. 뭐가 감옥이다라는 거죠? 바로 닭장, 양계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감옥을 의미하는 것은 닭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닭장을 비유한 거죠. 이것도 은유법이죠. 닭장은 감옥이다. 은유법. 그런데 닭들은 움직임만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다. 싱싱한 먹거리, 지렁이나 군뱅이, 메뚜기 같은 것은 전혀 맛보지 못한 채 성장을 촉진하는 인공 사료만 먹어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병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생제도 먹어야 한다. 이윤축을 앞세운 상온 앞에서 닭들은 이미 생명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상품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닭들을 생명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 상품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닭들이 먹은 항생제가 사람 몸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언제부턴가 옛날처럼 놓아 먹인 닭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러나 저러나 인간의 이기심을 드러낸 슬픈 연극인 것은 슬픈 연극이다라는 그 의미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겉으로는 닭을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인간의 건강을 위한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눈속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슬픈 연극이다라는 것.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닭만 가엾어진 모습, 인간의 어떤 잔혹함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것이 슬픈 연극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 이익만 추구하다가는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건 인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슬픈 연극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자, 닭만 그렇게 순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돼지나 소도 다를 것이 없다. 똑같다 이 소리죠. 돼지나 소도 닭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가축이 아무리 잡아먹기 위해 기르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생명답게 자연적인 건강과 활기를 누리며 살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가축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의 뭐를 살아야 된다?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생명의 권리를 누리게 해 주어야 한다 이 소리죠. 자, 소주제 보시죠. 양계장 닭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양계장 닭의 모습은 낮고 비좁은 곳에 사육되고 싱싱한 먹거리 대신 인공 사료를 먹고 병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먹는다. 결국 이윤축을 위한 상품으로만 여겨지죠. 여기에 인간의 뭐가 드러난다? 인간의 잔혹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글쓴이의 관점은 가축도 자연적인 건강과 활기를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는 거,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눈을 부릅뜬 이윤추가 앞에서 다 부질없는 소리겠지만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 소리죠. 닭장차 속에 겹겹이 쌓여 학대받고 있는 닭들의 가엾은 모습은 오랫동안 잊히지가 않는다. 그건 닭들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인간의 잔혹함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잔혹함에 대한 두려움. 왜 닭들의 모습이 잊히지가 않는가? 인간의 잔혹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가축을 학대하는 인간의 잔혹함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학대받는 가축들을 보면서 인간의 잔혹함에 두려워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 배웠던 이 슬픈 연극 제목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결국은 닭들도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항생제가 몸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자유롭게 풀어서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눈 가리고 아우하는 것이다.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거죠. 생명을 경시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꼭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